네, 282쪽 에너지와 생명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생명체. 오랜 시간 동안 DNA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래 토론하고 있던 주제를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단원의 첫 번째 단락에서 생명체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DNA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DNA는 이제 설명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친구다라는 내용이었고, DNA는 첫 번째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 보자.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갖고 있다. 뭔가 조금 어, 약간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면이 있죠. 그쵸? 근데 쉽게 말하면은 먹을 걸 먹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 예.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섭취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글쎄,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를 섭취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쵸? 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을 수는 없고, 무언가를 꼭 이렇게 전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에너지가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취하여 신체로 전달해 준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음식을 취하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음식이죠. 음식에서 에너지를 취해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또 우리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서 신체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내가 이와 같은 생명체의 기준을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생존하기 위하여 먹어야 한다. 그쵸? 훨씬 쉽죠. 쉽게 말하지 않았을까? 글쎄, 그것은 바로 먹는다는 말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먹지 않는 생명체도 있다는 거죠. 아, 식물 같은 경우, 식물에 입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뜯어보면은, 식물도 무언가를 먹고는 있잖아요. 그쵸? 네. 보면, 외부로부터, 그 에너지를 취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살아가고 있죠.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일부 살아있는 유기체, 예를 들어 식물은 실제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준비를 두 가지를 하는데 감자 하나를 이렇게 썹니다. 썰어서 이런 그 조각 하나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잎사귀예요. 그래서 잎사귀 이런 거 하나를 준비를 해달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씻어주고 요 잎사귀 있잖아요. 잎사귀. 네. 잎사귀 이 친구를 알코올에 하루 동안 담가두래요. 아, 하루 동안 담가두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색이 다 빠지고. 맞아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이제 소독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요 그 엽록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식물 그 세포 안에 이렇게 알코올이 침투하면서 엽록소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빼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더는 초록색이 아니고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얀색. 예. 왜냐면 엽록소가 다 알코올에 빠져나가니까 이제 흰색. 원래 네. 엽록소의 색깔은 그럼 원래 잎사귀의 색깔은 하얀색인 거예요? 예, 그쵸. 근데 엽록소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엽록소가 다 죽거나 파괴되면은 잎사귀 색깔이 뭘로 보여요? 빨간색. 빨간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저것도 빨간색 아니에요? 아니, 그건 또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색소가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 나뭇잎 그 자체에는 사실 색이 없는 거죠. 예, 그 조직 자체에는. 거기에 이제 네. 색소가 뭐가 이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얀 창백한 이런, 잎사귀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다가 요오드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 쉽게 말해서 빨간 약 아시죠? 빨간 약. 네, 알죠. 예, 네. 여러분이 그 소독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 네. 성분이 요오드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를 왜 빨간 약으로 쓰느냐? 얘가 이렇게 그 살균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 그거 이렇게 발라놓으면 어때요? 막 따가우면서 네. 예, 주변에 이제 세균들이 죽는. 그래서 이제 쓰는 건데 주 성분이 요오드랍니다. 그 빨간 약도. 원래 이게 얘가 그 색깔이 뭐였더라?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하여간 그 요오드를 이제 여기다가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려 달래요. 감자에다가 떨어뜨려 아, 주고 얘는 아마 요오드에다 그냥 이렇게 담가두라고 했었나? 예, 어, 아마 요렇게 실험을 진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하고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있으라고 했을까? 잠깐만요. 그냥 충분한 시간, 그쵸? 충분한 시간 정도로 몇 분 동안이네요, 그쵸?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하루 가까이 할 필요는 없고요. 몇 분만 있으면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난답니다. 몇 분 뒤에 요 감자를 보게 되면은 감자 요오드가 닿은 부분에 색깔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측이 되죠. 그쵸? 네. 예측이 될 겁니다. 원래 감자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 요오드가 닿은 부분이 남색으로 남색. 바뀝니다. 남색. 그러니까 약간 파란빛하고 보랏빛 그 중간색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요 잎사귀 있잖아요. 요 네. 잎사귀도 이제 곳곳에 이런 남색 이런 그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 있대요. 아, 이런 그 실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요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실험에서 감자 조각에 요오드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감자의 흰색 부분이 남색으로 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감자에는 녹말이 포함되어 있다. 감자에 이제 많은 주 성분이 녹말인데, 네. 우리가 감자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녹말을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네. 녹말은 먹을거리의 공급원으로 활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녹말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며 우리 몸은 녹말을 분해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녹말을 우리가 막 먹으면은 우리 네. 소화기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분해를 합니다. 아, 네. 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혹시 포도당이라고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갔죠. 녹말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와요. 근데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초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기관에서 녹말을 막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또 포도당을 이제 분해하는 거죠. 분해해서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제 그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오드하고 이제 녹말이 만나게 되면은 그 요오드가 녹말에 반응하면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흔히 요오드는 녹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왜냐하면 요오드가 녹말과 혼합될 때 그 혼합물이 짙은 남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감자에 나타난 남색이 바로 요런 색깔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잎에 알코올을 떨어뜨렸을 때 알코올은 잎을 뒤덮고 있는 보호막을 파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엽록소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또한 잎을 초록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엽록소를 부분적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만든다. 이로 인해 식물의 잎은 보호막을 상실하고 창백해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지장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잎에 요오드를 떨어뜨리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쵸? 그 잎에 녹말이 다 퍼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뀔 것이고, 그 저장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곳저곳에 있으면은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 요런 식으로 남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바로 잎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녹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자에 녹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잎에도 녹말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 많이 따먹어도 감자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감자 하나를 먹는 양을 잎사귀를 섭취해서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양이 어떨까요? 와, 그럼 잎사귀를 많이 먹어야지 감자 잎 그렇죠. 감자 하나 먹는 거에 해당하는 만큼 잎사귀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자는 말 그대로 녹말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에너지원,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잎사귀를 많이 먹으면은 감자 하나 먹은 것만큼 섭취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감자가 없는 이런 생존 상황에서는 필요하겠네. 그쵸. 그래서 정 먹을 거 없으면은 심지어 막 나무 껍질도 벗겨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유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나 이런 애들은 이런 잎사귀들 사실 먹고 살잖아요. 그쵸? 소, 염소 이런 애들은 계속 그거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근데 애들이. 그럼 그런 애들 튼실하게 하려면 네. 그냥 잎사귀 먹이는 것보다 그냥 감자 주는 게 낫잖아요. 감자를 줘도 아마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소화 그 기관이 그런 식으로 거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거나 좀 적합하지 않으면 속에서 탈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 심지어 소한테도 뭐라고 해야지? 고기 같은 거 갈아가지고 먹이로 주면은 얘네들 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거 먹고 자란 소한테서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가 원래 풀 먹어야 되잖아요. 초식동물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동물성 사료를 줬을 때 얘네들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거 했더니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알죠. 그게 그래서 사실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소나 뭐 그런 축사들에서 사용하는 사료 대부분이 뭐냐면은 콩하고 옥수수예요. 원래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건초더미들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량 공급이 안 되니까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콩하고 옥수수를 사료로 만들어서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나 하여간 동물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방, 비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네. 쓸데없는 지방과 비계가 많아지고,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풀 먹고 자란 소는 이게 굉장히 그 비계하고 근육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이제 금방 어쨌든 고기 얻기 위해서 도축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런 거 막 주니까 이제 막 그런 그 막 뭐 비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지고 기름기 많이 끼고 뭐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뭐 온갖 성인병들 이런 것들 네. 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소한테 감자 같은 거 뭐 으깨가지고 뭐 줘도 근데 소의 이빨 같은 게 그 감자 같은 거 먹기엔 좀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 예, 예,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갈아가지고 준다면은 뭐 먹기는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그 이렇게 건초더미 모아가지고 예, 먹고 살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부작용이 올 겁니다. 우리도 골고루 안 먹고 기름진 거, 네네. 고열량, 탄수화물 이런 거만 골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당연하죠. 예, 탈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네. 어쨌건, 그래서 이 감자나 고구마가 이제 그 못 사는 지역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작물이 되는 거죠. 네네. 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콩하고 감자, 고구마는 예, 굉장히 농사 짓는 지역에서 특히 먹을 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예, 그 심고 거두는 작물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별개 얘기고 네. 자, 네, 그러한 에너지원을 예, 잎에서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감자에 있는 이 녹말이 어떻게 잎에 들어갔느냐라는 징크의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잎은 포도당이라는 화학 물질의 형태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한 엽록소에서 스스로 예,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 잎이 네. 달려있는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이 식물은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녹말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잎에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살아가는 데 쓴다는 거죠. 네. 만약 식물에 풍부한 에너지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포도당을 녹말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이걸 뭉쳐서 녹말로 전환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식물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그 녹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식물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그래서 식물은 우리가 먹는 식으로 음식을 섭취하지는 않는다. 그쵸? 우리는 감자를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식물에 감자를 먹일 수는 없고 먹일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얘네들은 이파리에서 만드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식물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도, 누가 노력할 수 있었나? 예, 네. 얘네들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외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전환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그쵸? 예, 우리는 네. 먹는 형태라면은 얘네는 광합성의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네. 결과적으로 식물은 이런 식으로 생명체에 관한 두 번째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물이 스스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가? 식물은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취한다. 여기에다 햇빛이라는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한 화학 물질인 포도당을 만든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빛을 더하는 거죠. 그쵸? 빛 네. 에너지예요, 특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성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광합성. 예,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포도당이 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 포도당을 이제 그 태우는 거예요. 산소로 태웁니다. 네. 그러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돌아가요. 아, 예,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면서 여기 빛에너지 합성했었잖아요. 이 네. 에너지가 다시 나와요. 그래, 요걸 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항상 36.5도 유지하고 있죠. 그쵸? 네. 이것도 이걸로 내는 거예요. 우리 아, 체온이 요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제 그 에너지를 내는 걸 가지고 항상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훅 내쉬면은 우리 숨에 뭐가 나와요? 여기서 말한 요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입김 할 때 물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 네. 하나 이산화탄소가 항상 우리 숨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광합성, 식물이 햇빛이라는 에너지와 특정한 화학 물질을 활용하여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면 이 과정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ATP, 뭐 전달계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네. 더 화학적으로 깊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광합성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소다. 식물들은 산소 공급 체계를 새롭게 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만든다. 식물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에서 먹을거리를 구할 필요가 없다. 아래와 같은 장기적인 실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하면서 간단한 생물권을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해달래요. 이번 실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그 뭐 통, 항아리도 좋고 이런 상자 같은 거를 마련을 해달래요. 조건이 아, 그, 뭐냐? 통, 공기나 물이 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쪽으로 햇볕이 비치는 거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통과할 수 있어요. 빛은 통과돼야죠. 그쵸? 네.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광합성을 그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자, 네. 요런 그 항아리나 상자 안에 화분을 이렇게 놔주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물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 얘를 여기 안에 넣기 전에 충분한 물을 줘서 이렇게 촉촉한 상태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상태로 햇볕 잘 드는 곳에다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엄청 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 이렇게 자랍니다. 아, 그, 저도 네, 옛날에 100가지 종류의 식물 키워봤거든요. 네, 열대식물. 잎사귀, 그래서 아버지가 네, 저번에 옥상에다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완전 식물들 쫙 해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먹을 걸 주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원들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물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식물들한테. 네. 근데 이렇게 밀폐시켜 놓으면은 물을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되겠죠. 물 안 아, 줘도 돼요. 안에서 수분이 이제 또, 좀, 여기서 이제 그 광합성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광합성은 아니다. 광합성은 아니고 얘네들도 이제 밤에 햇볕이 없어지면은 그동안 만든 원들을 이제 쓰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요 위의 과정이 진행이 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기포 안에서 물이 나와요. H2O하고 CO2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데 이렇게 촉촉히 맺혀요. 아니면 여기 요런데
왜냐면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습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은 낮아지니까 이런데 이슬처럼 이런 게 물이 다 맺히는데 이 물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포도당을 연소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물인데 이 포도당은 포도당 만들 때 여기 그 물하고 CO2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물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흡수를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아, 연소하면서 생긴 이 물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흡수돼서 죠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그쵸? 아, 그럼 아까 자기가 내볼 거 자기가 다시 예,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밤에 내뱉은 CO2는 낮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광합성할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물만 충분히 주은 상태에서 완전 밀폐시켜서 햇볕만 충분히 준다면은 더는 손을 안 대고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비닐하우스 안에 습기가 엄청 많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기는 이제 왜냐면 그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고 우리가 그냥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서는 왜 물을 줘야 되느냐? 얘네들이 내뱉는 수분이라고 하는 게 다 날아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보면은 적어도 한 30일 정도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래요. 우리 네. 화분에 물 저기 한 2주일 정도 안 주면 애들 막 시름시름 죽어가죠. 그쵸? 네. 30일이면 한 달, 최소한 한 달이래. 적어도 한 달.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래서 네. 여러분이 식물 귀찮다 그러면은 이 완전 밀폐되면서 햇볕은 투과하는 이런 걸 이제 마련을 아, 해서 그 안에 화분을 넣어놓기 전에 충분한 물을 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비싼. 재밌죠, 그쵸? 네. 자, 이번 실험에서 항아리를 밀봉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쥐, 곤충, 다른 동물이 불행하게도 항아리 속에 갇히게 된다면, 만약에 근데 여기에 식물이 아니라 쥐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겠죠. 질식해서 죽겠죠. 점점 CO2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게 되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네.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게 될 겁니다. 자, 먹을거리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더구나 조금씩 자라기까지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글쎄 이미 어느 정도 물을 주기도 했으며 항아리 안에 있는 공기 중에는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있었다. 이 식물을 햇빛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빛에너지, 흙 속에 있는 물,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따위를 활용하여 이 식물은 포도당과 산소를 계속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식물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에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산소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생산되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산소가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네.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또 역시 만들어질 것이다. 아마 항아리 한쪽 구석에 생성되는 물방울을 통하여 그와 같은 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나중에 더 많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하여 포도당을 만들겠지만 이 두 가지 화학 물질은 포도당이 사용될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식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산소를 써버리겠지만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산소도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이처럼 식물은 거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완벽하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햇볕이 안 비친다 이러면은 말라 죽는 거죠. 그쵸? 네. 가령 햇볕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식물은 주변에서 빛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취하여 그것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주변 세계와 거기에 포함된 것들로부터 고립되어서도 어떤 생명체계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경우 그 체계를 생물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번 실험에서는 아주 간단한 생물권을 만들어 보았다. 그쵸? 근데 이거 그 과학자들이 하려다가 실패했었죠. 그쵸? 그 분해자 잘못 맞춰가지고 네. 좀 복잡하게 생물권 만들어 보려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요 정도 간단한 자체 생물권, 식물 하나만 놓고 요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아마 이 시점에서 스스로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분명히 던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쵸? 네. 비료가 에너지원 아닙니까? 영양소 아닙니까? 비료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농부들과 정원사들은 종종 식물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비료를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르는 식물에도 비료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비료는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영양분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네. 식물은 단지 물, 이산화탄소, 빛을 사용하여 먹을거리, 즉 포도당을 만든다. 여분의 먹을거리가 있으면 녹말 형태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비료는 식물이 섭취하는 대상이 아니다. 비료에는 식물의 몇몇 다른 기능이에요. 질병과 싸우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것 등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비료는 마치 식물을 위한 일종의 비타민제와 같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비타민제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식물도 살아남기 위하여 비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타민제가 우리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듯이 비료는 식물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비료는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거지 생존에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네. 나중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힐 것 같아요? 튼실하게 맺죠. 그쵸. 튼실하게 맺히고 많이 맺히겠죠. 그쵸. 아, 네. 근데 비실비실해요. 살아는 있어요. 아, 비료를 안 줘서 살아는 있는데 비실비실해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 어떨까요? 다 시들시들한 막 죽어나. 진짜 요만한 거 맺혀요. 아,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안 주고 키운다. 상품성이 있는 과실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녕히 안 그쵸. 열려요. 그쵸? 그래서 비료를 듬뿍듬뿍 줘서 이만한 거 맺혀야, 그쵸? 공부의 수준에 관해서도 이게. 그쵸. 그리고 때깔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주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들든지 먹을거리를 주변에서 모으든지 그 다음에는 그 먹을거리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먹을거리를 분해하여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인병. 그게 이제 네. 이런 물질 대사에 장애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 대사 살아있는 유기체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여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정이래요. 자, 물질 대사 과정은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나중에 생물학을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물권을 점검하다 보면 아마 가끔씩 항아리 주변에서 물방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얘기죠. 앞서 언급한 대로 그것은 바로 식물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실제로 물과 이산화탄소는 살아있는 거의 모든 유기체의 물질 대사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사람의 물질 대사를 통해서도 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리잔을 들고 표면에 입을 가까이 대고 그 위로 숨을 내쉬어 보아라. 그러면 유리잔이 뽀얗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물질 대사의 부산물인 물을 내쉬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우리 네. 몸에서도 포도당 연소시켜요. 그럼 물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날숨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이 유리잔에 조그만 물방울을 만들어 뿌옇게 변하는 것이다. 또한 섭취한 먹이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식물에 산소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다수 살아있는 유기체가 그렇다. 그게 바로 대다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이유다. 산소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불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초가 있는데 열을 내려고 해요. 그럼 불을 붙여야 열을 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불 붙이는 거 끄려면은 공기 차단하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거 네. 뭐 차단하는 거예요? 산소 차단하는 거예요. 산소. 네. 그러니까 그 네. 양초의 파라핀하고 산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내는 게 양초잖아요. 네. 그 과정이 우리 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양초가 꺼지듯이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를 못 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체온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면서 기능이 스톱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쵸? 산소를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죽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한데 그 산소는 또 요 식물들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물권을 형성을 해서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